우리는 보통 80년, 길게는 100년도 넘게 살아간다. 그 시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부모님도, 친구도, 사랑하는 연인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까? 누군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땐 마음을 다해 되돌아보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종 너무 쉽게 지나쳐버린다. 나는 지금 나와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본 건 언제였을까? 얼마 전 가까운 지인 두 사람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따라 거울을 보는 게 싫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게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가장 젊고 빛나던 20대 초반에 거울을 자주 외면한 적이 있다. 그때의 나는 거울 속 나를 마주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나 보이고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해서 속삭였다. 내가 가장 아껴줘야 할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냉정하고 가혹한 평가를 퍼붓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지금의 나는 웃으면 보이는 눈가의 주름도 머리를 쓸어넘길 때 간간히 보이는 흰머리도 그저 내 삶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처럼 느껴진다. 20살의 나보다도 지금의 내가 더 사랑스럽고 빛나 보인다. 눈가의 주름은 그동안 웃으며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고 검은 머리 속 섞여있는 흰머리는 인생의 순간들을 지나오며 조금씩 쌓아온 지혜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거울이 싫은 건 거울 속 얼굴 때문이 아니다. 그 너머에 있는 감정 때문이다. 거울을 피하던 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던 날, 그건 그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하루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너 지금 나랑 너무 멀어졌어. 나를 좀 돌아봐줘. 오늘은 그 영혼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려 한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그 연결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작은 시작은 무엇일까? 가끔 사회가 다소 혹독한 환경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는 느낌이 든다. 수십억의 인구가 얽히고 설켜 수천 년 동안 문명과 시스템을 만들어 왔으니 그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틀이 생기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리고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어쩌면 생존을 위해선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사회가 나에게 고정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나도 나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걸까? 우리는 자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혹은 부모님, 연인, 동료,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기준과 잣대를 함께 만들어간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 기준이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퍼져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을 향해 달려가며 내 안에 영혼이 건네는 말은 자주 묻혀버리곤 한다. 결국 내가 주연이 되어야 할 나의 인생에서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조연처럼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정도는 해야지.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어울리려면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다그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의 목소리를 놓치게 된다. 나도 그랬다. 항상 스스로를 설득하고 부족하다고 몰아세우며 더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다. 20살의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도대체 누구와 비교하고 있었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빛났던 모습인데 무엇과 비교해 이건 못났고 저건 부족하다고 여겼을까? 그런 순간들을 외면하며 애써 괜찮은 척, 남들처럼 열심히 사는 척을 해봤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진짜 나는 점점 멀어져 갔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 기준에 나를 맞추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모습의 나를 연기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도 점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와 내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고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야 라는 목소리만 남는다. 그 목소리는 성장의 연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연료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은 결국 나를 더 깊은 결핍으로 데려간다. 이런 내면의 단절은 특별한 큰 사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바쁘고 생각할 틈이 없고 다른 게 너무 중요해서 잠시 나를 잊고
나를 돌보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조용히 점점 더 깊어져 간다. 세상이 가혹하다고 해서 왜 나 자신에게까지 그렇게 가혹해야 할까? 타인이 나를 비판한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나도 왜 그 잣대로 나 자신을 깎아내려야만 할까? 어릴 적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해도 지금 내가 나를 돌보는 일까지 소홀해도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상처난 내면을 바라보고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나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가 시작된다. 그 누군가의 포옹보다 나 자신을 향한 포옹이 가장 뜨겁고 깊다. 내가 많이 지쳐 있거나 어딘가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은 스스로를 향한 뜨거운 포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안아주고 싶어도 나와의 연결이 오래 끊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부모님과 연인과 친구와 멀어진 관계처럼 나 자신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낯설고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감정들이 신경 쓰기 너무 바빠 덜 중요한 일처럼 여기고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다 보면 연결은 점점 멀어지고 끝내는 깊은 상실감에 닿게 된다. 하지만 사소한 외면들이 쌓여 멀어진 관계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시도하며 마음을 전하려 애쓴다. 나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같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혼자 커피 마시기, 산책하기,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처럼 셀프 데이트를 일상 속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간단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말 몇 마디를 건네는 일이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혹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 안의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본다. 이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있다. 바로 하와이의 오래된 힐링 수행법 호오포노포노이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네 문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나를 몰아세웠던 날,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만 했던 순간들에 이 말들을 진심을 담아 나 자신에게 말해본다. 나의 감정들을 돌보지 못해 미안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나를 용서해줘. 그럼에도 꿋꿋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이렇게 거울 속 나의 눈을 바라보며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천천히 따뜻하게 건네본다. 미국의 자기개발 코치 루이스 하위스 역시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 방법으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큰 울음으로 정화했다고 한다. 나 역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시기에 이 방법을 자연스레 쓰고 있었다. 그만큼 나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종종 거울을 보며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건넨다. 잘하고 있어. 내가 항상 응원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돼.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줘. 세상이 널 함부로 평가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나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할게. 이미 나를 잘 돌보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조용히 스스로 건네는 이 말 한마디는 마법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입을 떼기 어렵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도 된다. 아니면 편지를 써도 좋고 명상하듯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여도 된다. 중요한 건 내 진심을 솔직하게 나의 내면에 전달하는 일이다. 소외되었던 나의 마음에 용기를 내어 미안해와 사랑해를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자해 명상, Loving Kindness Meditation, 메타 명상과도 닮아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다른 이들도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같은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다 보면 그 따뜻한 에너지는 나의 내면을 감싸고 곧 주변과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해진다. 이 사랑과 친절함을 함께 느껴보는 명상은 곧 오디오 가이드로 준비해 함께 나눌 예정이다.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곧 외부에서도 느끼게 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덜 조급해지며 삶의 다양한 선택 앞에서도 조금 더 중심 잡힌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그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다. 언제나 나와의 연결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면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혼란 없이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믿고 나와 손잡고 나와 함께 걷는 삶. 내가 건강하고 빛나는 에너지로 살아갈 때 그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관계와 순간들도 더 따뜻하고 더 충만하게 빛난다. 오늘 이야기한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외에도 나와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예를 들어 조용히 혼자 걷는 산책,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명상, 솔직한 마음을 따라 적어내려가는 일기, 혹은 아침에 나 자신을 위한 커피나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마시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고요를 불편하게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야말로 나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기억하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따뜻함과 충만함을 누릴 당연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내 안에 끊어진 연결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몇 마디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